대한민국 인구수 5,100만 명, 스마트폰 사용자는 무려 4,300만 명. 바야흐로 스마트폰 필수 시대가 됐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여러분은 스마트폰 어디까지 써보셨나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진화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빅데이터상에 나타난 스마트폰의 연관어들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분야의 놀라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손안에 작은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2016년 대한민국의 풍경.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폰을 빅데이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의 김용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마트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스마트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신인류를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요즘 우리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스마트폰이 처음 상륙한 것이 2009년 11월인데요. 불과 6년 만에 80만 명에서 4,300만 명으로 무려 53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인구수가 약 5,100만인데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숫자죠. 말 그대로 1인 1폰을 넘어 1인 다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하고 뉴스 보고 메신저 대화하는 용도로만 쓰시나요?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쇼핑도 하고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신 해결해주는 만능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대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까요? 익숙한 풍경이죠?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스마트폰의 기상알람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TV를 켜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날씨도 체크할 수 있죠. 얼마나 추운지 알아보고 그날 입을 옷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젠 버스가 언제 올지 발 동동거리며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나오면 칼발은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침 도착한 버스를 타고 여유롭게 약속 장소로 향해 봅니다.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는 모습은 일상 풍경이 됐죠. 어딘가를 찾아갈 때 낯선 초행길도 이젠 스마트폰만 있으면 안심입니다. 스마트폰 속 지도 서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디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길 헤맬 일은 없어진 거죠. 제 휴대폰으로 결제할게요. 네. 뭔가를 살 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전자결제 가능.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 덕에 은행 갈 일이 적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앉은 자리가 바로 은행이 되는데요.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은행 업무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은 그냥 하루 종일 쓴다고 보면 되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도 휴폰으로 보고 뭐 날씨나 택시, 뭐 버스 다 폰으로 잡고요. 뭐 기본적인 결제도 다 폰으로 하는 시대니까 뭐 이놈 없으면 못 사는 시대죠 이제.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스마트폰이 최근 국민 필수품 TV 사용률을 넘어섰습니다. 2012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이 1954년 첫 전파를 탄 후 무려 60여 년 동안 국민 필수 매체로 자리 잡아왔던 TV를 제치고 주요 매체 1인자로 등극했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딴 거 이 리스트 빼고는 계속 들고 있고 계속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스마트폰 없을 때도 살긴 했었는데 지금 막상 없어진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3시간 39분.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떠날 일이 없을 정도인데요.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요. 연령대별로는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엔 40대 이상 중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사용해 보셨나요?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들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놨습니다. 쇼핑은 물론이고요. 은행에 가야 할 수 있었던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졌고, 집을 구하고 영화를 보는 일 등 오프라인에서 가능했던 참 많은 일들이 길 위에서도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통화량을 기반으로 분석한 빅데이터가 다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화량 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시에선 최적의 심야버스 노선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잡기 쉬운 장소까지 이제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금융 업무까지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TV 시청, 극장에서 영화 보기 등의 문화생활이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에서든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다는 것은 관련 산업의 변동을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양적 성장과 함께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에서만 가능하던 드라마 시청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전용 웹드라마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바일에 적합한 포맷으로 제작되는 웹드라마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날을 기억하니 많은 사람들 속에 웹드라마가 첫걸음을 뗀 건 2013년. 불과 3년 사이 제작 편수가 7편에서 67편으로 무려 200%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간편하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주마다 이제 그런 줄거리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꺼번에 만화책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웹드라마를 제작 중이라는 한 제작사를 찾았습니다. 배우들의 대본 리딩이 한창인데요. 그 열기가 여느 드라마 대본 리딩 현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죠? 저희가 웃음 포인트 몇 가지 터진 것들이 사실은 그게 약간 여기서 유머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뭔가 치닫는 부분은 저희가 좀 특수효과를 해서 좀 극적으로 보여줄 거고요. 사실은 웹드라마나 지상파 드라마는 사실은 다르진 않지만 소재나 표현의 방식은 훨씬 더 자유도가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어떤 게 좋다고 하면 쫙 따라갔지만 지금은 정말 각가지 줘야 하는 다양성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될 때 더 힘을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웹드라마도 이젠 제작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수중 촬영이나 액션 촬영 등 특수 촬영까지 지상파 드라마 못지 않은데요. 이 모든 것이 작은 스마트폰 속 드라마라니 또 하나의 시청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웹드라마 시청률은 누적 조회수로 가늠되는데요. 인기 드라마의 기준인 1000만 뷰를 넘는 드라마에 이젠 웹 예능까지 나오면서 시청률 경쟁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TV 드라마 본방 사수만을 외치던 지상파 방송사들도 하나둘 웹드라마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리모컨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웹드라마 영상이 플레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드라마 제작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컨텐츠 산업이 커지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의 규모도 4년 만에 무려 1,600배나 성장했는데요. 짧은 기간 폭풍 성장한 모바일 광고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광고 업계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빅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객의 취향, 이 고객의 관심도, 이 고객의 흥미도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파악된 정보를 통해서 그 고객이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리고 필요할 만한 이런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똑같은 배너를 노출시키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틀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게 되는 모바일 광고. 이제 이것도 고객층에 맞는 맞춤 광고가 빅데이터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스마트폰 과거에 비해 많이 커졌죠. 모바일로 컨텐츠를 보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LTE 이동통신망의 확충, 데이터 무한요금제가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TV, 길 위의 극장처럼 모든 문화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처럼 모바일 컨텐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3회 방송 출퇴근편에서 보내드렸던 풍경입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읽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콘텐츠를 즐기는 문화를 스낵컬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콘텐츠들은 짧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마치 과자를 먹듯이 짧은 시간 동안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스턴트 즐길거리가 풍부해졌고, 콘텐츠 생산자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을) 예측하는 트렌드 키워드 중에 취향이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를 따라하며 유행을 만드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바야흐로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을 중시하는 취향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모바일 속 콘텐츠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골라 즐길 수 있을 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웹툰, 웹드라마와 웹소설,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산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대중문화가 대량 소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취향의 시대인 요즘에는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 소비가 축적되면서 대중문화에도 다양성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현재 50대 이상 중년층은 어느새 모바일 문화에 익숙해진 세대가 됐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실시간 메시지는 물론 SNS와 온라인 쇼핑 등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50대 이상 중년층이 크게 늘었습니다. 중년층에게는 생소할 법도 한 소셜 커머스 쇼핑 이용도 늘고 있는데요. 이용 금액도 20대보다 더 높습니다. IT 문화에 밝은 젊은 세대와 더불어 문화 흡수에 적극적인 중년층들이 디지털 신중년층으로 변모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문화가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 빅데이터 중에 중독이란 연관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 나머지 이 스마트폰을 중독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주치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기는 질환을 VDT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VDT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약 1,000만 명.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에 따르면 VDT 증후군 환자들은 최근 4년 동안 20에서 3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병을 얻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건강을 챙길 수도 있다고요? TV 화면을 보고 운동 삼매경에 빠진 고경혜 씨. 집안을 헬스장처럼 만들어준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TV에 연결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속 동영상이 그대로 TV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헬스장도 끊어서 다녀봤는데요. 일단 집에서 머니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자꾸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만 버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집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유튜브에 찾아보면 부위별로 다양하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상을 찾아 TV에 연결하기만 하면 매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는 운동이니 재미와 경비 면에서 이만한 운동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도 운동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관리가 철저한 고경혜 씨.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야외에서도 그녀의 운동 관리를 해주는 파트너는 역시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 대신 손목에 차신 그건 뭔가요? 지금 차신 게 뭐예요? 아, 이게요. 제가 운동할 때 제가 운동하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시계 밴드예요. 아, 이게 보통 시기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결돼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운동했는지 그걸 다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일명 웨어러블 기기라 불리는 이 밴드를 차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통한 각종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스마트폰에 축적이 되는데요. 덕분에 그날그날 마음 가는 대로 했던 주먹구구식 운동이 아닌 체계적인 운동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밴드에 손을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현재 심박수는 101 bpm, 걸음 수는 8,865걸음, 운동 시간은 93분, 마지막으로 소비된 칼로리는 264칼로리. 와, 운동 꽤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시계 같은 걸로 도움을 받아서 네. 운동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럼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전에 이거 없이 운동했을 때랑 네. 지금이랑 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그냥 대충대충 했는데 지금은 딱 측정해서 제가 얼마만큼 운동했고 이게 그래프로 다 나오니까 전과 후를 다 비교할 수 있어서 그게 좋죠. 작심삼일 건강관리.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작심 365일도 가능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또 있습니다. 바로 식단 관리인데요. 신경 쓰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먹게 되는 매일매일의 식사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경혜 씨는 식사 중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앱에 식사 내역을 저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식사 정보가 저장되면 평소에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도 식단 관리도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그냥 헬스장에 시간만 때우러 간 것 같아요. 그냥 러닝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인바디 재보고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제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게 많이 나오니까 운동도 이제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의 진화 속도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의 최첨단 기능을 말할 때 사물 인터넷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사물 인터넷이란 생활 속의 전자기기 같은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사물 인터넷 시대가
스마트폰과 더불어 이미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건강을 챙겨주는가 하면 아니 이젠 집안일도 챙겨준다고요? 주부 경력 6년차 박지수 씨에게 스마트폰은 똑소리 나는 집안관리 도움이라는데요. 삼시세끼 요리를 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건 실내 공기. 추운 겨울철에는 환기하기도 힘들고 소음 때문에 매번 환풍기 틀기도 꺼려지곤 하는데요. 조리 과정을 통해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금세 탁해지곤 하는 실내 공기. 하지만 이 집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가 안 좋아졌다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이 알아채고 이렇게 경고 신호가 온다고 하는데요. 공기질이 안 좋아지면은 자동으로 앱을 통해서 푸시가 날라옵니다. 저희가 원격으로 바로 킬 수 있게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스마트폰을 마치 리모컨처럼 작동 버튼을 누르기만 해주면 공기 정화기가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집 안에서는 물론 사무실에서도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퇴근 전에 미리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공간의 공기 질도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시대입니다. 언제든 그 상태를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혹시라도 와이프가 되게 바쁠 것 같은데 집안의 공기가 안 좋아졌다거나 이런 시그널을 계속 저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공기청정기도 켤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작동되는 사물 인터넷을 집안에 들이자 가장 반가워하는 건 아내 박지수 씨입니다. 가사에 육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녀의 수고를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스 밸브 잠그는 걸 엄청 깜빡깜빡 하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홈 서비스 안에도 가스 차단기를 잠금, 열림으로 인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제때 잠글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또 뭔가 제 일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그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작동되는 가전제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터치 한 번이면 자동 제어가 가능한 사물 인터넷 가전제품들이 집안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사물 인터넷은 총 8군데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깜빡하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나오지 않아도 집 밖에서 바로 잠글 수 있죠. 다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이젠 안녕입니다. 어느새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사물 인터넷. 누군가에게는 신기함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으로 다가올 텐데요.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도 금방 익숙해지겠죠. 저한테 사물 인터넷은 일종의 장난감 같아요. 쉽게 저희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듯이 가지고 노는 것처럼 제어를 할 수 있고, 되게 딱딱해 보였는데 이 기능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부분을 많이 저희한테 가져다 주고 있어서 장난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저 아닌 가사 도우미, 제2의 가사 도우미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신경 쓸 수 없는 부분까지 제어를 해줄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도우미입니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선사할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 미래일 것만 같던 첨단 과학이 스마트폰 덕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새로운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닌 우리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똑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 뒤면 필요한 것을 묻기도 전에 알아서 찾아주는 인공지능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측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마치 개인 아바타 같은 스마트폰. 여러분에게 이런 스마트폰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